피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법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3명이 탄핵 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이 계엄은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다 다 공포하고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선포를 했다고 계엄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러한 계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거의 수백 번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아니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이 있느냐 만약에 비상계엄을 갖다가 진짜 실시해가지고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도 모르게 하고 그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계엄 사건에서 공통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한다.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까지 몰려가지고 뛰어와서 이 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저희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급부라든지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답니다. 이건 제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팩트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진술 부분들이 다 하나씩 쪼개져가지고 군인이 들어가서 실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내용을 갖다가 실제 정말 있었을 수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라도 맡은 듯이 한 토막씩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탄핵을 할 것이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거는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국론이 계속 분열되는 그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책무로서 막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적인 계엄을 갖다가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국민들이 계엄이라 그러면은 총 쏘고 탱크도 밀려오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겁을 먹었는데 아마 앞으로 계엄 선포되면 국민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나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다친 사람 하나 없으니까요. 체포는커녕 지금까지 흘러온 2년 이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 이것들이 정말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들어가고 국민들 위기의식이 자기 먹고 살고 힘든 생각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홍콩 꼴이 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상황, 남미 꼴이 나지 않는다는 그거 장담 못한다고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그 부분을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무너지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만 안 된다고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법부의 보루이신 서부지원 영장, 저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원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믿었습니다. 관할권도 없는 불법영장, 그거 어제 집행이 됐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저는 다리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밀고 들어오는데 대리석 턱에 다리가 걸렸는데 마구 밀고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체포하는 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입니까? 아무 힘도 없는 집권 다 무너진 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서실도 관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을 꼭 수갑에 채워가지고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이 그게 정의인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다 하고 사법부와 재판부께서
헌법재판부께서 너는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왜 그 과정마저도 저렇게 국격을 다 떨어뜨리는 거 죄수복 입히고 그다음에 충분한 변론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국회에서 이렇게 소추하니까 그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으니까 너희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다면 수많은 법적 경력을 갖고 계시고 정말 감히 훌륭하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 없는 재판관님 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나중에 정말 홍콩과 같은 상황이 중국에 잠식당해가지고 모두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제발 탄원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싸움입니다. 누가 정당한 건지 다시 한번 현직으로 들어가서 정말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본인 한 몸을 갖다 불사르고 있었던 것인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형식적인 평화로운 계엄이 국헌을 문란한 것이라는 그런 판단 대신 정말 현명하게 깊게 들여다보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입증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하고 나서 떠나더라도 미련 없게 떠나게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정하겠고요. 피청구인의 의견 진술 남은 게 몇 분입니까? 예, 휴정 후에 4시 반에 속개하되 10분 내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진술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계엄선포 행위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계엄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구체의 국무회의 개최 시각, 장소, 참석 인원 등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그때 국무회의가 있은 건지 그 내용, 시간, 참석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셔서 그 부분을 뭐 아예 사실 그 문서청구 촉탁이 지금 국무회의에 대한 문서청구 촉탁이 기존에 청구인 측에서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에 관한 그 문건이 있고 그래서 그 회의록 작성과 그 부서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안 하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안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변호인의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일에서 본 사건이 형식적으로는 국회 소추인과 대통령의 사건이고 본안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변호인의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일에서 본 사건이 형식적으로는 국회 소추인과 대통령의 사건이고 또 국회를 장악한 야당과 대통령 사이 대립이며 체제 변혁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한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거기에 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중 반미 세력과 친미, 친서방, 친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대립이 이것의 분명한 본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옛날에 읽은 책이 생각납니다. 히틀러 시대의 그 선전가들이 법률가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법률가는 정치가 만드는 현실을 미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헌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87년 체제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 절대 우위의 헌법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공소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서 행사 소추할 수가 없고 수사할 수가 없고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법 질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사에 기해서 더군다나
그 경비단장의 직인을 위조에 감염해서까지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마무리해 어떻게 나올 수 주십시오. 있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으로 규정이라고 했지만 폭동도 전혀 없었고 파견한 계엄군인 숫자에 비추어서 국회의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거나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예,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다음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기일은 1월 21일 오후 2시, 그 다음 4차 기일, 5차 기일은 1월 23일 오후 2시, 2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사무관은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다시 3차 내지 5차 기일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추가로 6차 기일을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원고 쪽 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 어떻습니까? 지금 그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거는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2일 하루가 깨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13일 준비는 저희가 그 피청구인 접견 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예.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신문 간격, 길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더군다나 오전부터 시작한다면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은 2월 1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고요. 사무관은 피청구인에게 6차 내지 8차 기일 통지서를 서울구치소와 관저 둘 다 송달하십시오. 그리고 정인 김용현 정인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하겠습니다. 김용현 정인에 대한 기일 통지서를 사무관은 아마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를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이게 선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선례 다음에 온 사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선례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인간적인 재판을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가혹하고 반문명적인 재판이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김용현 증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김용현 증인은 소추인 측에서 청구한 모든 증인들에 다 연결되는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소추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게 재판 절차상 실책 진실을 가리는데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동시적으로는 진행되어야만 그 형평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라는 게 누구와 동시를 말합니까? 지금 소추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과 관련돼서 모두 김용현 증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김용현 증인을 먼저 신문하지 못하신다면은 최소한 소추인들 증인 신문할 때 각각 김용현 증인이 나와서 반대 신문 또는 저희가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김용현 증인신문 기일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우에는 기일에 제가 기억으로는 23일로 기억합니다만 청구인 신청한 증인들만으로 그 기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재판관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이러한 사건을 두고 더구나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두고 한 기일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당연히 청구인 측 진술에 가까운 사람들만 한 기일 전체를 채우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의 주요 증인으로 한 사람 신청하고 있는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그 기일에 동시에 반대적인 진술이 나올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을 분명히 띄어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예. 김용현 증인은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23일 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꼭 부탁드리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김용현 증인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치면 되겠죠?